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기사에 집값 자극할라, 부동산 세제 손도 안 댔다. 요 기사가 떴어요. 예. 올해 25년도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한 세제 개편은 손도 안 댔다. 물론 얼마 전에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상회한다 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세제 개편은 아니에요. 시행령이죠. 이제 그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예상했던 내용이잖아요. 제가 누차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올해는 안 할 거다. 그러나 내년에는 다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해도 선거가 없는 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 입장 차이가 달라서 의견이 좀 다르고 또 거기에 또 반발하는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 계산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득실 또 따질 겁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도 맞죠. 그러나 당장에는 다 찬성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스러운 과정은 아마 내년에 다 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올해 세제 개편을 안 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면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쪽 특히 주택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오늘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보면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식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올랐다고 그래서 내가 팔 때도 계속 올라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왜? 계속 가격이 변동하고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금융 쪽에 예금을 해놓지 않는 한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성도 있고 분명히 변화가 있는 그런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고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해서 다른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이런 투자 계획을 좀 짜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자, 예상은 되죠. 내년도 분명히 세제 개편안 나오고 또 세제 개편안 제가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이런 안으로 나올 겁니다라는 어떤 시그널도 있다라는 그 소스라고 하면 소스고 정보라고 하면 정보죠. 그걸 말씀드렸는데 물론 주택 쪽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이미 시작했죠. 유기출 대책, 공급 대책 아마 8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달입니다. 8월 달에 나올 것 같고 국토부 장관이 이미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바로 그 공급이 가능한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인터뷰 기사까지 봤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100만 원, 200만 원 공급한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바로 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공급이 가능한 그런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급 대책은 8월쯤엔 나올 것 같다. 나머지 상속세 쪽은 유산 상속세는 빠진 것 같고 올해는 그래서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쪽 관련한 이런 쪽에서는 크진 않다. 왜? 그리고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걸 다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좀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도 또 고려해야죠. 여러분들은 그럼 26년도 부동산 투자 이 부분을 고민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26년도에 예를 들면 세제 개편안이 어떤 것들이 예상된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26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세제 개편안이 나오겠죠. 지금 이거 보셨잖아요. 세제 개편안을 이미 짜놨을 수도 있어요. 국정기획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이미 계획했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협의하는 정도? 국회에서 협의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수당이니까. 그런데 26년도에 여러분들이 세제 개편안을 감안해서 투자 계획을 미리 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오늘은 아주 강력합니다. 제 의도는 그거였어요. 26년도 세제 개편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들, 방향성들을 보시고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그 세제 개편안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미리 보고 나오고 나면 늦습니다. 왜? 그 정보를 모두 아는 그 순간부터 똑같은 방향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그렇습니다. 예상을 하는 부분, 미리 또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나오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뭐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 무슨 그게 투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나오고 나면 뭐 떨어질 건 떨어지고 오를 건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크게 투자의 매력은 없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테슬라하고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 공급 계약을 했다고 그러죠. 거대한 아주 큰. 그런데 그걸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미리 사서 돈을 벌었겠죠. 아니면 삼성전자에 신뢰가 있으신 분들은 5만 원대 뭐 초중반 할 때 나는 뭐 1년 갖고 갈 거야 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6만 원, 7만 원대 가면 수익을 많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 또 이 부동산 투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올해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될 거다. 그래서 26년도 특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투자 계획을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조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자산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올해 뭐 부동산 세제 손도 안 댔다 이런 얘기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예를 들면 내년 5월 달에 지금 양도세, 중과세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을 정상화하는 방안, 이런 시행령은 당연히 뭐 연장 안 해주겠죠. 예, 그런 거 포함해서 뭐 토지거래 허가제, 뭐 조정대상 지역, 대출 규제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는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뭔가 여러분들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또 하나 누차 말씀드렸죠. 주택 쪽에 지금 이런저런 규제들, 또 예상되는 그런 개혁들, 변화들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특히 기업용 부동산이 아주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미 6월달, 7월달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변화, 방향,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발빠르게, 순발력 있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세제 개편은 손도 안 댔으니까 안도 하고 계시다 넉놓고 있다가 이게 또 당합니다. 뒤통수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고 올해는 다 간 거예요. 이제 내년도 그럼 어떨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한 1년 정도 준비를 좀 하시라라는 의미로 오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예, 26년도 성공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늘 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